안녕하십니까, 신나구름입니다. 오랜만에 중국 주식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식품이라고 중국 본토에 있는 제과 회사입니다. 중국에서는 제과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오리온이나 롯데 같은 경우도 중국 본토에 들어가서 초코바이 같은 걸 많이 팔고 있죠. 근데 달리식품 같은 경우는 중국 본토에서 큰 회사이고, 그 회사의 창업주도 중국 사람입니다. 단지 이 회사가 그 주식 시장에는 홍콩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상당히 지금 단계에서도 큰 규모의 회사이긴 하지만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큰 회사라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중국 기업에 중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제가 한번 2020년 실적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달리식품에 관해서 실적을 간단하게 보면, 이 실적이 주식은 홍콩 시장에 상장이 돼서 홍콩 달러로 계산이 되지만, 그 실적은 인민 위안화로 그 실적 보고서에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이 한 1.9% 조금 줄었습니다. 한 2억 불 정도 되는데, 2억 이하나 되는데, 달러로 계산하면 뭐 대충 한 3조, 우리 돈으로 한 3조 원 정도 매출이 되는 회사이고, 순이익도 뭐 38억 위안화 정도. 그 매출이나 순이익이 19년 대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선전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2019년, 2020년 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경기가 2020년 상반기는 안 좋았습니다. 즉 이렇게 그 전해 실적을 거의 비슷하게 유지했다는 것은 2020년 한 3분기부터 엄청나게 실적을 회복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에비타, 자, 에비타가 왜 중요하면 기업이 어떤 위기가 왔을 때나 아니면 그 회사의 어떤 1년간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금 58억 위안화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기업의 그 영업이익에 감가상각 되거나 세금 같은 거 다 포함한 실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고,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은 상태고요. 그 배당금 같은 경우는 한 3.6% 정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PER 시가총액이 있는데, 시가총액은 지금 60.5 빌리언 홍콩 달러라서 미국 달러로 치면 7.9 빌리언 해서 우리 돈으로 한 시가총액이 한 8.5조 원 정도 되는 사이즈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PER은 한 13 정도. 지금 주가가 이상하게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이유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2020년 실적이 3월 30일 날 발표되고 30일 날 오후부터 주가가 갑자기 푹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 이거는 줍줍할 수 있는 저로 찬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약간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다른 건 다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한데 부채가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917 밀리언 정도. 그래서 보고서 읽어보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했다는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시기에 지금 대부분 회사들이 뭐 주식을 추가 상장한다든지 은행에서 론을 더 빌린다든지, 이게 아주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뭐
특이하게 이것으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그 매출 구조를 보면 전부 다 뭐 제가나 뭐 가자 뭐 이런 쪽인데 매출 한 14%가 하우스홀드 컨섬션, 뭐 집에서 쓰는 컨섬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구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가 스낵푸드가 거의 뭐 50% 정도 되는 상태고 드링크 베버리지 이게 뭐 에너지 음료 요즘 뭐 크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기타 중국 전통 음료 같은 것도 있고 뭐 녹차 같은 것도 팔고 그래서 한 30% 그리고 기타가 조금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합쳐서 뭐 이런 2천만 위안화 정도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브랜드가 좀 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두유가 있고 뭐 빵 같은 거 브랜드가 있고 음료 브랜드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사실 유명한 거는 오리온의 초코파이를 짝퉁을 만들어서 중국에서 판매한 그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뭐 이 회사가 달리 식품인지 그런 것까지 아는 정도는 잘 없겠죠. 그냥 그 회사가 이렇게 컸을 거라고는 사람들이 전혀 생각도 못했을 테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회사라는 건 전혀 생각 못했겠죠. 초코파이 짝퉁 회사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 이 회사의 창업주가 수시라는 분이고 뭐 그냥 뭐 나이 드신 그냥 일반 중국 아저씨처럼 보이고요. 58년 개띠입니다. 1989년도에 이제 최초 푸젠성에서 회사를 창립했고 2015년 11월에 홍콩에서 기업 공개를 했습니다. 예, 뭐 어떤 제품이 있는지 뭐 제가 그냥 쭉 찾아서 홈페이지 찾아서 확인했고요. 메인 그 브랜드가 이 메이베첸이라고 이런 유통기한 짧은 이런 빵 같은 거 뭐 이런 게 하나가 크게 있고 그 두벤두 해서 두유가 상당한 매출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달리 유한 그럼 이런 빵 같은 과자 그리고 코피코 감자 스낵 류 그리고 호아치덴 해서 뭐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것도 과자겠죠. 그 다음에 하이타이거 해서 뭐 에너지 음료 종류인데 이것도 요즘 많이 프로모션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달리안 드링크 녹차 쪽으로도 제품을 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30일자 그 실적 보고에 이제 경영층들의 어떤 의견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좀 요약해 봤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래도 한번 실제로 확인해 보면 자 2020년은 코로나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중국 GDP가 2.3% 성장했고 3분기부터 상당히 플러스 성장을 재개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회사의 메인 브랜드는 메이비첸 그 빵이가 그리고 두벤두 두유 이게 매출의 14%이다. 그리고 앞으로 전자상거래 그리고 커뮤니티 그룹을 활용해서 매출을 늘리겠다. 현재는 6.8%입니다. 주요 판매 제품이 빵, 두유, 과자다. 아마 이게 그 매출의 대부분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아까 그 은행에서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지금 받아서 부채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금 흐름을 좀 늘리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1빌리언에서 13.9빌리언 위안화를 운전 자금 그리고 인수 합병 대비해서 비용을 확보해 놓겠다. 뭐 약간 뭔가 느낌이 나기도 하고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한다든지
뭐 상대적으로 적대적 합병을 대비한다 이런 내용으로 뭐 이해는 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준비되어 있는지는 뭐 아직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얘기한 거 부분. 자, 코로나19가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이 경영층의 어떤 전망이고요. 자, 2021년도에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그런 내용. 그리고 아까 두 브랜드를 계속 홍보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터미널 판매점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겠다. 전자상거래 개발을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확장을 상당히 생각하고 있는 듯한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주가 추이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 지금 달리푸드는 이 파란색입니다. 이 파란색의 주가 흐름인데 최근에 쭉 빠졌습니다. 뭐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동종업계 중국의 그 왕왕식품이 있는데 왕왕식품이 조금 올라가는 모양이 있고 홍콩 지수도 좀 올라가는 모양인데 달리푸드가 빠졌습니다. 근데 왜 빠졌을까 계속 생각하고 좀 봤는데 뭐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고요. 왕왕식품이랑 달리푸드가 시가총액도 비슷하고 그 한 10년, 15년 정도 제가 주가추이를 계속 쭉 봤는데 전체적으로 큰 그림은 월봉으로 이렇게 보면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누가 조금 빨리 움직이고 뭐 조금 뭐 늦게 움직이고 뭐 이런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래프인데 그래서 주가가 조금 지금 현재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달리푸드도 왕왕이 지금 틀었으니까 같이 틀어서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으니까 괜찮으니까 뭐 19년 대비 20년이 뭐 매출 거의 비슷하고 순익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면 21년은 상당히 더 개선될 것이다 실적이. 그리고 2021년도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 예상되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 원자재는 농산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이 과자의 원료이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과자 가격도 올려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과자 가격이 올라가고 그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고 당연히 순이익도 같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합리적인 예측이 되겠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주식은 상당히 단기간으로는 재미가 없습니다. 주가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봐도 그렇고 배당률도 뭐 한 3.5에서 6, 한 4, 5% 정도밖에 안 되고 물론 은행 이자보다 낮겠지만 크게 이렇게 막 변동성이 심한 그런 주식이 아닙니다. 아주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왜 주가가 왜 안 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어서 하기 힘들고요. 대신 장기적으로 크게 한 방을 터트릴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의 그 비슷한 제가 회사들이 그 과거에 그런 비슷한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GDP가 10,000불에서 20,000불 그리고 20,000불에서 30,000불 올라갈 때 이 제가 회사 주가가 엄청 성장하고 상승했다라는 걸 제가 지난번 왕왕식품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왕왕식품이나 달리식품이나 비슷한 규모이고 비슷한 사이즈 동종업계라고 보시면 되고 단지 왕왕식품은 그 창업주가 대만 쪽이라서 대만계 중국 회사이고 달리식품은 본토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단지 상장만 홍콩에 해놓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했지만 인플레이션 수혜가 예상이 되고
1인당 GDP 성장 수혜가 장기적으로 예상되어 있다. 지금 주가가 상당히 재미없습니다. 이게 보시면 그래프로 보자면 뭐 이렇게 쭉 밑으로 계속 기고 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하지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갭을 언젠가는 극복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2년 보고 하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가치주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나라 주식 해보면 한 2, 3년 안에 잘 골랐으면 상당히 뭐 급등한다든지 해서 수익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주식은 진짜 장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손해보지는 않지만 배당금이 있기 때문에 한 4%, 10년 하면 40%니까 40% 손해봐도 10년 동안 뭐 안전 마진으로 뭐 마이너스 보지는 않겠지만 중간에 분명히 GDP 성장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우리나라 기업 보면 오리온이 있는데 최근에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왜냐하면 오리온도 중국 그 시장에서 초코파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돈 잘 벌고 있고, 그럼 동종업계니까 달리식품도 비슷하게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죠. 자, 롯데칠성도 보면 최근에 계속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동종업계 추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지분 관계를 제가 좀 확인해 봤는데 85%가 디바인 푸드 리미티드라고 뭐 일단 페이퍼 컴퍼니인데, 이 페이퍼 컴퍼니가 뭔지 제가 한참 확인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 창업주 수시희라는 사람의 가족 회사고요. 이 가족 회사에 수시가 50% 디바인 푸드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부인이 10%, 그 사람의 딸 이름 양양입니다. 수양양 딸이 40% 가지고 있습니다. 85%가 개인 지분이기 때문에 완전 개인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 공산당의 지분으로 봐서는 전혀 개입이 안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크게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또 참고할 만한 요소들이 미국에 있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큰 펀드 회사들이 지분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뱅가드, 뭐 인베스코, 블랙록, 그리고 다른 작은 그 뭐 헤지 펀드 같은 것들이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계속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뭐 누가 지분을 늘리는 건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지분을 늘리겠죠. 그는 뭐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저는 단기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요. 상당히 나쁘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중국 주식 말씀드렸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국 그 기업에서 나오는 보고서 외에 중국에서 돌아가는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그 미국 시장에서 돌아가는 뭐 금리나 원자재가 돌아가는 움직임, 그리고 금리 흐름, 이런 거에 맞춰서 보면 결국 괜찮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렸고요. 즐거운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투리 겁나 많네.